네, 12구 이태원 참사 성역 없는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주관은 유가족협의회 그리고 시민대책회의 공동 주최로 들어가시고요. 오늘 진선미 국회의원님, 장혜원 국회의원님, 용해인 국회의원님 소개로 국회 소통관에서 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이 기자회견 소개시켜 주신 진선미 의원님 말씀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유족분들, 생존자분들, 관련된 모든 분들을 또 다른 죽음의 길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그것은 유족과 함께 시작하고 유족과 함께 끝을 내야 하는 국정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족들께서 스스로를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저는 치유해야 하는 피해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치유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언론 앞에 서게 만드는 그것 자체가 정부 여당이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유족들의 절절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주셔야 그것이 또한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유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반드시 유족과 함께 시작하고 유족과 함께 끝내는 국정조사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철입니다. 저희 아들 이름 앞에 고자가 들어가는 게 그 고자 들어간 이름이 너무 듣기가 거북합니다. 제가 왜 이런 국회 소통관이라는 데 와서 이렇게 여러 기자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청소년이 2022년 10월 29일 청년이 되어 이태원 참사를 겪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일까요? 정권이 바뀌면서 정의,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무한 책임을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있었습니까? 10월 29일, 30일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58명의 희생자들은 도와달라고 최소 6시 34분부터 외쳤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도 숨겨져 있다가 언론을 통해 겨우 드러났습니다. 유가족들 중 희생자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어떻게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지금까지도 정부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여야 합의로 12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45일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국정조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창립 발대식을 97명의 희생자 171명의 유가족들이 모여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분의 176분의 유가족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우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또다시 분노와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11일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위원 7명이 전원 사퇴를 선언하였고 16일로 예정되던 국정조사가 파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조특위위원들은 더 이상의 쇼를 멈추고 조속히 특위로 원대 복귀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견제와 국무위원회 해임 및 탄핵 소추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국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당리당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서 존재의 가치가 없으며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번 12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인 만큼 참사의 목적, 책임자만을 가리는 과정이 아니라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참사 이후 정부가 희생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및 재발 방지 안전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성의 없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국정조사의 차질 없는 진행과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언론 기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는 12월 29일 이전까지 158명의 유가족 모두 보통 일반 가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0월 29일 이전의 생활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들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기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행정부에,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희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아빠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딸은 내년에 결혼을 앞둔 꿈 많고 자신의 미래를 그리면서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살던 20대 꽃다운 아가씨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이 아이가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할지 저는 부모로서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꿈을 다 망쳐버리게 한 겁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얼굴을 들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아이들에게 꿈을 짓밟고 이 아이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정말 죄송함을 금할 게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 협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등 정부 여당의 유가족에 대한 발언 및 처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권성동 의원의 세월호의 길을 가지 말라거나 이태원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정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도움이 절실하고 힘도 없는 유가족들을 왜 자꾸 반정부 세력처럼 몰아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유가족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온전한 추모를 받고자 하는 유가족들의 단순한 요구가 그렇게 정부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요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수석은 압사 사고 이외에 마약이나 독극물 등의 다른 사인이 있을 수 있다는 망언을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말했습니다. 마약 등의 기타 사인을 찾아내고 정부의 부담을 덜고자 피해 희생자들에게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희생자들의 시신과 유품 등을 샅샅이 뒤졌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나온 게 있습니까? 뜻대로 안 되어서 초조한가요? 이젠 더 씌우는 언행으로 태세를 전환하였습니까? 극렬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싶은 겁니까? 또한 김승혜 전 대통령 비서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의 망언은 정상인의 사고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막말입니다. 다 큰 자식이 놀러가는 것을 부모가 몸발려놓고 왜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혜 당신에게는 이제부터 존중이라는 단어를 접어두려 합니다. 당신은 성인인 당신 자식이 놀러 간다고 하면 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성인인 당신 자식을 집에 가둬놓고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게 감금하는 사람입니까? 자식을 통제하는 부모가 올바른 부모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혹시 정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태원을 놀러 가면 안 되니 말려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태원을 가서는 안 되는 위험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2022년 전에는 놀러가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위험지역에 왜 위험한 축제를 하도록 놔두었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이태원을 폐쇄하고 아무도 갈 수 없도록 조치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참담한 참사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반박이 납득이 가십니까? 김승혜, 당신 같은 인간과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고 원통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인간이길 부정한다면 우리 유가족들은 이후부터는 당신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국민의힘에는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겠습니다. 공문을 발송할 테니 최근의 막말들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면담에 응하셔서 그 입장을 우리 유가족들에게 직접 전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는 16일 금요일은 12구 이태원 참사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종교에서는 49제라고도 합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우리 아이들, 가족들을 시민들과 제대로 된 추모를 하려 합니다. 12구 유족협의회는 여러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주최하는 본 추모제의 제목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입니다. 49일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가족들을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인 추모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들입니다.
하늘의 별이 되어 기억해달라는 아이들의 목소리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진정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추모를 하려 합니다. 사회적으로 사진과 이름을 공개할 마음이 있는 유가족들이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여하시는 시민분들이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을 보시고 함께 추모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16일 금요일 저녁 6시 이태원역 3번 출구 녹사평역 방향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시민들 모든 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가영 엄마입니다. 7300일, 이것은 우리 아이와 함께 산 날들입니다. 만 20살 생일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일도 안 되는 짧은 삶을 마치고 별이 되어 부모의 마음에 맡겼습니다. 우리 아이는 대학 입학 후 3번의 방학 동안 2-3개의 아르바이트로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면서 1,000여만 원의 돈을 모았습니다. 왜일까요?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이 있었던 아이가 그 꿈을 위해 유학 자금으로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아이의 묘자리를 사는데 쓰이게 됩니다. 아이가 사고가 났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순천향병원으로 갔는데 아이의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보여줄 수가 없다며 밤새 병원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앞에서 이유도 모른 채 수십 구의 희생자들이 이동되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친구가 구급차를 함께 탔었고 구급대원이 전화를 받고 아빠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도 무연고자 취급을 받으며 12시간을 넘게 이곳저곳을 끌려다녔습니다. 저는 밤새 병원 앞 길바닥에서 기자들이 하는 말들을 동냥하듯이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엔 말단 공무원 하나 나오지 않았고 어떤 상황인지도 설명해 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동이 트니 정신이 들어 서울 시내 병원마다 전화를 걸어보고 이동하면서 미친 듯이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던 용산 경찰서장은 끝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아이의 마지막을 모릅니다. 여태껏 어떤 기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는 기관도 없습니다. 이 정부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것도 아는 것도 없습니다.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는지, 잔머리들은 왜 이렇게 빠른지, 도대체 어떤 대가리에서 이런 결과를 내는 것인지 답답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명단 공개가 표현이라고요? 명단 비공개는 은폐입니다. 유가족이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기억하고 여야가 기억하고 정부가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 남아있는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해달라는 우리들의 울부짖음입니다. 어제 장제원 의원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국정조사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당신의 아들은 살아있다고 안심되십니까? 안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 있는데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당신도 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아이들의 생사가, 아들의 생사가 늘 노심초사, 늘 걱정일 것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갑툭튀라고 망언을 합니다. 왜 입으로 똥을 싸십니까? 참사가 일어나고 희생자가 생겼는데 조사조차 안 하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시키는 것만 하겠다는 땡강쟁이거나 아나무인 파렴치 아닙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사건이 일어나면 조사를 하고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도리를 합니다. 진정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있는데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고 국정조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된다고 또다시 입으로 똥을 싸시면 당신들의 아들과 딸들은 쪽팔려서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정상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상민 파면하시고 국정조사에 엄중하게 임하십시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부모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았고 이번 참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 참사로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살아남았다는 안도와 상처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남아있는 아이들의 미래보다는 아이들의 만수무강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어디에 있든지 아이들의 안전이 불안하여 노심초사해야 될 것이며 늘 생사를 확인해야 되는 트라우마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자식을 둔 부모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입니다. 저는 IMF를 찾아가 늘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어제 뉴스에 대통령은 사과를 했는데 왜 자꾸 사과하라고 하냐고 말이 나오더군요. 언제 하셨습니까? 종교회 행사에 가서 유감을 표시했지. 아이들에게 추모도 했다고 하는데 어디다 하셨습니까? 국화꽃이 슬프다고 합니까? 국화꽃이 억울하다고 합니까? 국화꽃은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추모도 받고.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 주어가 정확히 들어간 사과를 하십시오. 피지도 못하고 꺾인 우리 아들도가 유족들에게 지켜주지 못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대통령의 사과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위로입니다. 대통령의 사과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행안부 장관의 파면으로, 재발방지 대책으로 피지도 못하고 꺾인 꽃들을, 유가족들을, 이 땅의 부모들을,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켜 주십시오. 새끼 잃은 어미는 절규합니다.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이 땅의 우리 아이들, 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무책임하고 후한무치한 정부로부터 여러 고비를 거치며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떤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으십시오. 그래서 부모를 장례식장으로 부르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부모는 자식을 장례식장에서 맞닥뜨리면 여러분들 위해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날로 함께 인생을 죽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에게 각자 도생하라고 합니다.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책임지라고 합니다. 취업이 안 돼도 생활고를 겪어도 사회로부터 외면당하여 마음의 병이 들어도 길을 가다 목숨을 잃어도 정부는 심약한 너희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는 책임지는 정부는 없습니다. 힘이 되는 정부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줄 정부도 물론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누구나의 미래가 아니라 각자가 근근히 연명하거나 강하게 치열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별입니다. 이 정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를 훔치고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당하고 매맞고 천대받고 조롱당하고 있는 정부로부터 학대받는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여, 그래도 꼭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누구에나 있는 것이 되도록 분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하고 귀한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 무책임한 사람들이 책임지고 물러날 때까지 새끼 잃은 어미의 절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저는 배우 이지안의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8차선 도로에 양팔을 벌려 눈을 감고 걸어 들어가면 내 아이의 죽음을 잊을 수 있을까 수십 번도 생각하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지안이의 영정사진 앞에 지안아 옛날에 엄마는 잊어라 밥을 챙겨주고 고운 말을 하며 앞에 나서지 않는 엄마는 잊어라 오늘부턴 너의 죽음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유가족 200명과 함께 투사가 될 것을 맹세한다고 오늘 아침에도 맹세하고 나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단톡방에 영웅도 있고 졸개도 있었습니다. 발언의 기회가 오늘 있지는 않았지만 3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날 제명하려면 하라. 국힘 권은희 의원은 대한민국 엄마로서 양심이 살아있는 분이었구나 라고 감동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아들이 있으시지요? 지안이보다 2살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같은 연예계에 종사하시지요? 그 아들이 무사한 것이 제겐 큰 기쁨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희생자에 포함되어 있어도 국정조사를 반대했을까요? 같은 부모로서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을 방송에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건지요? 같이 죽었으면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내 아들이 같은 골목에서 죽었다면 국정조사를 반대했을까요? 특검도 마다하지 않고 탄핵도 거부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들으십시오. 같은 부모로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당신도 지안이와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시고 다시는 이상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권성동 의원은 박근혜 탄핵 당시 어디에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십시오. 그래야 그 더러운 입을 다시는 놀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모두 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이고 결혼했다면 누군가의 어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순리대로 쉽게 풀어야 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꽃에다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가족에게 와서 정중히 158명의 희생자들 앞에서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주어가 없었습니다. 유가족, 어떤 유가족인가요? 때려놓고 나무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인가요? 주체가 없는 사과였기 때문에 사과하라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한글을 모르시나요? 영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했다고 그만 말해요. 영어가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토끼는 상대를 보았고 거북이는 목표를 보았다고 몇 번을 말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몇 년 후에 있을 선거 아닙니까? 국민에게 진실되게 사과하고 순리대로 쉽게 풀어가십시오.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하십시오. 지금이라도 TV에 나와 떠들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하고 걸러서 말하십시오.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 대한 마지막 충고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두고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나도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배우 이지안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밝히겠습니다. 대항하겠습니다. 똑바로 행동하십시오. 내가 독립운동가가 아닙니다. 마치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내가 행동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